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 두 번째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B가 용철 상수가 각각 KA, KB인 두 용수철에 연결되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각각 단진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하면 주기에 대한 비가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딴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이 바로 A인데 A의 주기는 여기가 한 번 주기죠. 이게 이제 TA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TB는 이제 주기라는 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파란색은 한 번 진동하는데 여기가 바로 TB가 됩니다. 즉 TB는 TA의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걸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변이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용철 상수의 비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용철 상수는 이제 그 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급적 외워두면 여러분들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TA 대 TB의 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TA는 어떻게 잠시만요. TA는 2파이 루트 KA분의 물체 A의 질량 M이죠. M 대 물체 B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B분의 물체 B의 질량은 2M.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TB가 2TA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B는 뭐가 됩니까? 바로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연립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풀게 되면 KA 대 KB는 정답이 2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가속도 크기의 최대값은 탄성력이 최대일 때죠. 그래서 물체가 최대 변이, 그러니까 진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체 A의 최대값, 물체 A가 이제 그 가속도가 최대값일 때는 그 크기가 m분의 KAL 일 때고요. 그 다음에 물체 B가 가속도 크기가 최대일 때는 가속도 크기가 2m분의 KB 2L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KA하고 KB의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AA 대 AB는 풀어보면 똑같이 2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속력의 최대값의 비인데 속력의 최대값은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거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이제 탄성 에너지 최대값과 같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탄성 에너지가 진폭일 때 이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력은 루트 m분의 k 곱하기 진폭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VA는 루트 m분의 KA의 L이 되는 거고 VB는 루트 질량은 2M, 용절 상수는 KB 곱하기 길이 진폭은 2L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보면 VA하고 VB가 같습니다. 이제 같게 되니까 정답 VA 대 VB는 답이 1대 1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2번입니다. 단조와 운동을 하는 개의 진폭이 2배가 되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진폭을 통상 우리 A로 두니까요. 전체 에너지, 1번의 전체 에너지는 용철 상수를 K라고 두면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전체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의 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진폭이 2A 2배가 되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4E가 돼서 정답이 4배가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최대 속력은 어떻게 되냐? 최대 속력은 앞선 문제에서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그 운동 에너지와 같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a의 제곱과 같다 볼 수 있고 그 말은 요 최대값
는 루트 n분의 k a 니까 그 말은 속력의 최대값은 바로 진폭이 비례한다는 거죠. 진폭이 비례하니까 진폭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대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최대 가속도는 마이너스 n분의 ka죠. 즉 탄성력이 최대일 때 가속도도 최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가속도에 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답은 2배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주기, 단진동에서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인데 여기에서는 a하고는 무관하죠. 진폭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a가 2배가 되든 뭐 상관없이 정답은 무관하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3번입니다. 어떤 단진동의 진폭은 A이고 전체 에너지는 E. 그래서 이 E는 편의상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프린트는 이게 단진동이 아니라 이게 단진자의 진폭이라고 해서, 물론 단진자의 진폭이라 두고 또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데 그 문제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풀지 말고 그 단진자를 단진동이라 생각하고 단진동의 진폭을 A라 두고 문제를 용실 상수 K를 도입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E입니다. 위치가 진폭의 3분의 1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 총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인데 이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의 합과 같죠? 그 말은 이제 뭐 풀이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2분의 1 운동 에너지로 정리하면 2분의 1 K의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그 위치가 진폭의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8분의 9 E가 나오게 돼요. 넣으면 되죠. 8분의 9가 아니라 8분의 9 말도 안 되는 소리죠. 9분의 8이죠. 그래서 9분의 8E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은 당연하지만 8분의 8E가 아니라 계속 좀 실수하고 있습니다. 9분의 1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9분의 8E, 2번의 정답은 9분의 1E가 된다는 거.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이 되는 지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고 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의 합과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과 같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세우게 되면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풀었고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해서 정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a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지점 어디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값이 두 개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a가 되겠다. 뭐 푸는 과정은 뭐 생략해도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4번 문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큰 지점이 존재하는가? 뭐 이건 설명을 뭐 다양한 방법이 뭐 있을 거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전체 에너지가 최대 포텐셜 에너지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큰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위배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큰 블록 P가 수평면에서 진동수 F를 가지고 마찰이 없는 면을 미끄러지면서 단조화 운동을 합니다. 블록 B는 그림 위에 나타난 것처럼 그 위에 정지해 있고 둘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μs입니다. 블록이 미끄러지지 않고 걔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진폭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우선 단조화 진동에서의 진동수 이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인데 이때 오메가를 알고 있죠. 2파이분의 1 곱하기 오메가는 루트 질량 mp 더하기 mp분의 용철 상수 k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통 이 문제를 용체 상수에 대한 함수로 문제를 표현하는데 문제에서는 용체 상수 k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진동수 f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나중에 좀 변하기 위해서 미리 좀 바꿔놓으면 4파이 제곱 f 제곱은 mp 더하기 mb분의 k라서 용체 상수 k를 4파이 제곱 f 제곱 mb 더하기 mp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이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 진폭일 때 가속도 크기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최대 진폭일 때 물체가 이제 같다,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건 두 물체가 그때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진폭을 A라고 두면 여기서 걔를 일단 먼저 어떻게 두냐면 두 물체를 개로 설정하게 되면 이때 운동 방정식은 복원력 KA 이게 최대 복원력이죠. 이때 F는 MA니까 M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MP 더하기 MB분의 KA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이때 문제에서 이제 정지마찰 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설정한 것만 방정식을 세우면 정지마찰 계수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도 설정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물체 B만 하나의 개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물체 P가 물체 B에 분명히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 물체 B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물체가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 마찰력을 마이너스 US MBG 이게 이제 수직 항력이 됩니다. 얘가 바로 물체 B의 운동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물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USG가 되는데 이 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진폭일 때 그 가속도 값이 물체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가속도와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두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다고 해놓고 진폭으로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진폭을 물어봤으니까요. 진폭으로 정리하면 K분의 USG MP 더하기 MB 이렇게 답이 사실 적어도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문제에서 K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이 K 요걸 밑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 진폭은 4파이의 제곱 F의 제곱분의 µSG 답이 좀 더 깔끔하긴 하죠.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예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의 한 끝은 경첩으로 인해 벽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은 용체상수 K로 지탱되어 있습니다. 막대의 길이는 L이고 질량 M이죠. 지금 사실 이 문제 예제 5번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하고는 조금 무관하죠. 지금 관성 모멘트를 조금 도입해야 돼서 관성 모멘트는 다음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풀이를 보긴 보되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건 다음에 한 내년 2학년 되면 그때 배울 때 한번 같이 관성 모멘트를 배우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보면 평형 상태에서 막대는 수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용수철의 자연 길이에서 수축된 길이 어떻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용수철의 본래 자연 길이가 있을 텐데 그 자연 길이에서 수평이 되기까지 수축된 길이를 x0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대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을 때 여기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용철의 바닥이 이렇게 있다. 이때도 보면 용철이 지금 자연 길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체는 이 아랫방향으로 토크가 있거든요. mg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중력에 의한 알자 토크하고 중력에 의한 토크와 용철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중력의 토크가 2분의 1 곱하기 mg 식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때 그 본래 자연 길이에서 수축된 길이를 x0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에 의한 토크는 마이너스 L 곱하기 KX0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수평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막대는 수평하다. 막대는 수평일 때 평형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X0는
이 K분의 mg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평형 상태 근방에서 작은 진폭, 이 작은 진폭을 델타 x라고 해보죠. 작은 진폭 델타 x로 진폭을 하게 되면 이때 알차 토크는 i알파라는 이 운동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고만 일단 믿고 넘어가면 이때 이 알파는 각 가속도고요. 그다음에 이 i는 관성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관계식을 지금 적어봐야 되는데 중력에 의한 토크는 뭐 변화 없이 2분의 L 곱하기 mg가 되고 그 용수철에 의한 그 토크가 L 곱하기 K에 이제 요거 x가 될 텐데 이 x가 x0 플러스 델타 x, 그러니까 본래 이제 x0도 있고 거의 델타 x만큼 변이를 준 거죠. 이게 i 알파가 되는데 이 i라는 게 그 균일한 막대 길이가 l일 때 막대 끝을 기준으로 한 회전 그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 제곱이고 곱하기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 x0 이 항에 의해서 요 항이 중력에 의한 토크 항은 날아가게 돼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이걸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연책 방향으로 물체에 대한 그걸 보면 연재 상태에서 자연 길이에서 물체 질량 M을 이렇게 매달면 자연 길이에서 이렇게 x0만큼 늘어난 상태가 이제 새로운 평형 위치가 되죠. 그 상태에서 델타 x만큼 변형시켜서 이거 단진동을 시키게 되면 단진동 운동하는 과정에서 중력 mg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 안에 탄성력 안에 일부에서 중력이 상쇄되는 항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력 상수죠. 그 상수값이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중력에 의한 토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L K 델타 X는 3분의 1 mL 제곱에 요 알파는 L분의 A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V는 R 오메가, 이거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V는 A가 되고 오메가는 각 가속도라고 하는 이 알파라고 씁니다. A하고 알파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R분의 A인데 여기서 이 R은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L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그 가속도 A는 마이너스 M분의 3K 델타 X가 돼요. 이 폼이 이제 그 폼이죠. 그 우리 항상 문제에서 풀었던 단진동은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KX 이 폼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폼이라는 건 결국 가속도 A가 M분의 KX가 돼야 된다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이 M분의 K가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죠. 여기서도 m분의 3k가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이때 그 단진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3k 분의 m.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제 6번입니다. 그림 A는 용철 상수 K, 자연 길이 L인 L0인 용철을 나타냈고 그림 B는 용철을 지면에 고정시키고 위에 질량 M인 물체를 올려놓고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물체 밑면의 높이는 H1이 되고요. 그림 C는 용철을 1대2로 잘랐던 거죠. 잘라서 이번에는 그 분리된 두 용철의 양끝을 각각 이렇게 질량 M에 올려뒀고 그때 새로운 높이는 H2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물체 B는 운동 방정식이 간단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아랫방향의 크기는 힘의 크기는 mg, 윗방향으로 그 탄성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탄성력은 k 곱하기 L0-H1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중에 하나는 mg는 k의 L0-H1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용철을 이게 자른 거죠. 이 자른 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데 이걸 한번 일반적인 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예를 들어서 K1인 용수철과 용수철 상수가 K2인 두 용수철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과 대응되는 똑같은 용수철 K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K 값은 K1과 K2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냐라는 걸 보면 여기 양쪽에 똑같은 힘 F를 가한다 라고 할 때 변형된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F라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여기 K1이라는 용철은 변이가 X1이고
K2라는 용철은 변이가 x2라고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던 이 K라는 용철 이 한 개의 변이는 당연히 x1과 x2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뭘 쓸 수 있냐면 위에서 여기 요 점의 기준으로 힘의 병식에 따르면 F는 K2x2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두 용철 사이 값을 이렇게 평형 지점 여기를 하나의 점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양쪽에서의 복원력의 크기가 같아서 얘는 평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K2X2는 K1X1 이렇게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F는 K의 X1 더하기 X2와 같죠. 그래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 식을 연립해서 보면 말 그대로 그 X1은 K1분의 F, 그 다음에 X2는 K2분의 F,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는 K분의 F가 돼요.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그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이용은 잘 안 쓰는데 일단 합성 용출 상수는 K1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이 된다. 즉 직렬로 용철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전체 용철 상수의 크기는 각각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용철 생각해보면 용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늘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용철 상수라는 건 그 용철의 재질,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모양에는 당연히 길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용철 상수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길이가 L0일 때 용철 상수가 K죠. 그러면 길이가 3분의 1 L0라면 용철 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K가 됩니다. 길이가 3배로 줄어들었던 건 용철 상수는 3배가 더 늘어나게 돼요. 이거 밑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길이를 절반씩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절반으로 잘라지면 용철 상수는 2배가 됩니다. 그 2배인 걸 더하게 되면 용철 상수는 절반이 되니까. 그래서 그 확장해보면 길이가 3분의 1이면 용철 상수는 3배가 된다. 근데 길이가 본래 길이의 3분의 2배가 되면 이때는 용철 상수가 2분의 3K가 되는 거죠. 여기 3K하고 여기 2분의 3K를 역수로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 그 값이 K가 되는 건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제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김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D에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용철 상수가 K1이 용철과 용철 상수가 K2인 용철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던 걸 이걸 똑같은 용철 상수 하나의 K로 대응시킨다고 하면 이때도 똑같은 힘 F를 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변형되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각 변형된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똑같이 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뭘 쓸 수 있냐면 위에서는 이제 그 F라는 게 K1X 더하기 K2X와 같게 되고 밑에 있는 이 F는 K의 X와 이렇게 같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 이제 관계식을 통해서 보면 K는 K1 더하기 K2와 같게 되죠.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실수가 이렇게 풀면 되죠. 제가 혹시 실수가 있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그 병렬로 용철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용철 상수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용철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우리가 변형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말은 용철 상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형태를 보면 마치 그 전기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이 떠오르는데 그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과는 그 공식이 완전 크로스로 반대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D에서 용수 상수가 지금 3K이고 2분의 3K니까 이건 마치 하나의 용수철, 즉 3K와 2분의 3K의 합인 2분의 9K인 용수철 하나가 달려있는 것과 똑같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물체 B의 요 그림 B에서의 그 운동 방정식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 그림 D에서의 그 운동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아랫 방향으로 중력
있죠.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있고 윗방향으로는 복원력이 두 개가 있는데 3K가 가하는 복원력과 2분의 3K가 가하는 복원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되죠. 3K가 가하는 복원력은 3K의 그 길이의 변화량이니까 3분의 1 L0 마이너스 H2가 되고요. 2분의 3K 인 용수철의 그 복원력은 2분의 3K 곱하기 길이가 3분의 2 L0 마이너스 H2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mg가 같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도 또 특히나 1번 문제에서는 H1과 H2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 같다라고 해놓고 쭉 정리해보면 이 H1은 계산해보면 그 결과가 7분의 2 L0인 걸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B와 D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은 충격을 주었다고 할 때 두 경우에 대하여 각각 진동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에서의 그 진동 주기는 우리 그 전에 계속 이론에서 또 배웠으니까 바로 정답도 외우고 있죠. 바로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됩니다. 용체 상수는 K죠. 근데 네 번째 것도 여러분들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용체 상수를 아까 2분의 9K로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D에서의 주기는 2파이 곱하기 K 대신에 2분의 9K를 넣으면 9K분의 2M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굳이 더 적자면 이걸 3분의 루트 2 TB 이렇게도 그 물체 그림 B와 물체 그러니까 그림 B와 그림 D 사이에 이렇게 주기의 B도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